돈나무 주식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고금리 장기화 현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3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5%대, 코스닥도 1.4%대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시장인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나는 파란불만 켜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돈나무 주식은요, 여러분들께 단 한 가지 공략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돈나무 주식 최근 방송 공략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K옥션이 9.4%, 하나투자증권은 2번 공략드리고 각각 40%, 12%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테마주 애니능률과 메가스터디도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죠. 한 종목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대한민국 1등 NFT 수혜주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비트코인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3월 초쯤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 종목이 함께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K옥션이 9.4%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와 매도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은 이렇게 세세한 가이드라인과 실시간 브리핑까지 모두 다 만나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매수가와 비중, 종목명까지 상세하게 노란톡 안에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 상승이 나왔을 때 현재가 매도하겠습니다. 5,900원에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매도가까지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면서 9.4%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사진들까지 올려주고 계십니다. 3월 시장에서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관련주로 9.4%, K옥션이라는 종목으로도 9.4%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를 또 한 종목 공략을 주셨죠.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점이 2차 공략을 드렸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1차 공략을 1월 말쯤, 1월 24일에 공략 주셨고 1차 공략 이후 48%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2차 공략 시점 이후로는 12%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1차 공략으로 40%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시고 또 2차 공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수익을 안겨다 주셨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저점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면서 12%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전문가님께서 생방송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생방송에서 언급 주실 당시만 하더라도 9천만 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하나투자증권 12%대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방송 자료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대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기간 안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1월 말쯤에 생방송에서 공략을 주셨고 단기간 안에 슈팅이 나오면서 20%대의 상승률 굉장히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역시나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명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메가스터디 역시나 교육 테마주로 공략 주셨고 2월 말쯤에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 이 종목도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기간 안에 슈팅 나오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6.7%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이렇게 교육 테마주와 비트코인 관련주들 꾸준하게 공략 주시면서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혜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 기초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 짚어드리고 있고요. 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이번 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트렌드까지 모두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시 일정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증시 일정들,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시면 좋을 만한 것들 모두 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혜택들 모두 다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나무 주식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전문가님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요일 오전 11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돈나무, 수익나무 심어드리고 있는 주식농부 영웅 전찬남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좀 메이크업이 잘 돼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오늘 뭐 증시 자체는 뭐 보면 사실 좋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봤을 때 답답하신 분들도 많고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상승 나오고 뭐 항상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듯이 오늘도 영웅 전찬남이 이 시장 같은 이 어두운 시장에서도요 한 줄기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우리 돈나무와 영웅 전찬남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5%대, 코스닥은 1.7%대 하락하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 분석부터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지까지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나무 주식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에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의 종목으로 수익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좀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전자보다도 후자라고 봅니다. 지금은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내일이든 내일 모레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나가지 말까? 그냥 집에 있을까? 비 맞는 것보단 집에 있는 게 낫잖아. 집에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불 안에 들어가 있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사람은 나가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요. 항상 상승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락장도 있고 폭락장도 있고 박스권장 같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현금 같은 경우를 아껴두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수익, 간절한 수익 그거 못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오히려 부실기업이나 이런 오너리스크가 큰 기업 이런 거 여러분들이 투자하지 마시고요. 조금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재무도 좋으면서 모멘텀도 살아있는 그런 회사 여러분들이 지금은 과감하게 공략을 할 때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조금 이런 좀 위험, 한번 두려움에 베팅을 해야만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재무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많은 분들이 재무와 모멘텀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기는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서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유상증자가 뭐고 네. 무상증자가 뭐고 뭐 CFD라든지 뭐 CFD 하면은 라땡땡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임땡땡이라든지요. 네. 근데 실제로 이 CFD가 뭐고 또 그리고 뭐 FOMC든 뭐 감사 보고서든 의견 거절이 뭐고 이런 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해야만 리스크를 좀 더 줄일 수 있고 수익은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따로 뭐 바쁘니까는 조금 현실에 좀 치이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는 이걸 좀 공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돈나무와 또 영웅 전차남과 함께 하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교육은 못 해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말에 백을 그으면서 TV 볼 때 저는 또 주말 브리핑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FOMC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서 공부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역할을 제가 대신 찾아봐서 여러분들께 공부시켜드리는 시간을 매주 주말마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말에는 주식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 계시면은 우리 돈나무와 함께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수익도 가져가시고 공부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돈나무 주식 매주 수요일마다 방송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요일 방송만으로는 모자란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주말마다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말 브리핑부터 그리고 어떤 테마를 공략해야 되는지 테마 브리핑까지 여러 가지 혜택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까지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 너무 답답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혜택들 모두 다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에서 어떤 테마를 봐야 되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최근에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반도체는 또 준비를 안 해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일단은 남들이 네. 보기 좋다고 하는 거, 네. 남들이 먹고 싶은 거, 남들이 공략하려고 하는 거. 저는 일단 그거와는 반대로 갑니다. 아, 반대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전 노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남들이 지금 피하고 있는 그런 테마를 또 준비를 해 오셨을까요? 그렇죠. 남들이 피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들이 뭐 보지 않는 섹터이지만은 네. 그것도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앞으로 상승 나올 섹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는 남들이 좋아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반도체 2차 전지 아니고요. AI도 아니고요.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현 시점에서 왜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그 뒤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또 우리 아나운서님께 같은 질문 드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네. 대답을 받을 것 같지만은 네. 아나운서님은 유망하게 보는 섹터가 반도체죠. 네, 사실 저는 전문가님 한 달 전부터 꾸준하게 반도체를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삼성전자 들어갈 걸. 그러면은 85,000원까지. 그러게요. 아, 참.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네. 이렇게 뭐 85,000원까지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사실상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도 23만 원을 전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네. 있는데 사실상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크게 뭐 봄이 오고 주가에 훈풍이 불어가지고 대부분의 주린이분들 및 시청자분들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가지고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손실 없이 어떻게 보면 빠져나왔을 거, 탈출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축하드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 차익 실현하고 나서 남은 현금 가지고는 지금부터라도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반도체가 아니라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왜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6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의 뭐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즉 한마디로 미국의 좀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에서 6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인 거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대한민국 정부에서 바이오 산업 200조 시대를 열 거다, 이렇게 또 공언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2025년이고 2024년이고 앞으로 10년 뒤는 5년이 2034년이라든지 35년 정도 되잖아요. 그때 시대에 발맞춰서 바이오 산업 200조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2차 전지가 아니라 저는 바이오 산업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여기 안경 쓴 양반이 누군지 알아요? FMC 파월 연준 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이 사람이 제일 싫어요. 왠가요? 아주 극혐합니다. 왜죠? 네. 요즘에 주식 투자하기 힘든 달이 몇 월인지 알아요? 1월, 2월, 3월, 1월부터 12월 중에서. 파월? 맞아요. 제롬 파월. 네. 갑자기 공기가 차가워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딱 요건 오늘 증시랑 맞지 않나요? 네, 그 정도로 네. 사실상 이 제롬 파월의 말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증시가 상승 나왔다가 어떻게 보면 하락 나왔다가 네. 계속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래도 최근에는 좀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머리가 네. 어디 아프신 건지 네. 계속 본인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해요. 어... 예,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은 지난 FOMC 회의에서는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발표된 어떻게 보면은 뭐 PC 지표,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치보다 하회치 나오면서 만족스럽다, 올해 기준금리 3번 인하할 가능성 크다, 이렇게 또 한 번 이야기했지만은 최근에 발표된 미국 제조업 지수 ISM인가요? 그 지표가 되고 나서 연준 의장 같은 경우가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또 이야기를 이렇게 바꿨다, 이거예요. 저는 이분 같은 경우가 평상시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FOMC 회의 때만 언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괜히 시장에서 좀 이런 어떤 본인의 이런 말 한마디가 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걸 아는데도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의도를 한 건지 아닌지 저는 이렇게 가늠은 안 되지만은 의도가 어느 정도는 좀 의도적인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좀 어제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증시가 낙폭을 키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방금 언급드린 게요. 이게 PCE 지표입니다. 네, 한마디로 개인 소비 지출. 네, 미국 연준에서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가늠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요로 좀 주의 깊게 보는 경제 지표 중 하나가 PCE, 개인 소비 지출이고요. 그리고 네, 제가 아까 전에 언급한 것처럼 바로 한 이틀 전에 발표된 미국 ISM 제조업 구매 관련 지수, 이건데요. 실상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료를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이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발표된 건데 예측이 2.5%였는데 네, 이번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2.5%. 한마디로 예측과 부합되는 수치가 나왔지만은 여기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는 예측보다 상위치를 나왔어요. 네, 이번에 발표된 4월 1일에 발표된 지표를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연준의 뭐 의원들이라든지 의장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같은 경우를 서두를 필요 없다,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증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크게 낙폭을 키운 건데 사실상 이 환율 같은 경우는 네, 1,35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 나오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승을 제한시키는 그런 원인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 불확실, 한마디로 연준의 의장이 그런 발언을 하니까는 대한민국의 뉴스 헤드라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도 지속되면서 코스피가 코피가 되고 코스닥이 꼴가닥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됐는데 이런 시장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뭘 공략해야 되나 이렇게 또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11월 달, 이번 4월 달 같은 경우 4월 10일에 대한민국 총선이 있죠. 하지만 미국은 11월 달 같은 경우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악관의 주인이 바뀐다 이거예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미국 내, 이 대한민국의 총선은 우리 대한민국만의 중요한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미국의 대선은 세계 경제나 세계의 어떻게 보면 정치나 금융인이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대선 이 시즌을 맞춰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파월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6월 가능성이 힘시요. 한마디로 이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면은 물가를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미국인들의 체감 고통 지수를 좀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어느 정도 발언이라든지 또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염원을 알아서라도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6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크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믿어. 이건 사실상 파월 씨 기준금리 인하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나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달 같은 경우 기준금리 확률 인하 확률이 50% 된다, 40% 된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5월 달이든 6월 FOMC 이전에 제롬 파월 의장이 그럼에도 기준금리 인하해야 된다. 금리 인하는 서두를 필요 없지만은 6월 달 같은 경우에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다시 한번 말을 바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제일 이 시장에서 크게 수혜보는 섹터는 몇 번을 말씀드려서 알겠지만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섹터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 아나운서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아나운서님은 기준금리 6월 달에 인하할 것 같아요? 인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네요. 우선 6월에는 인하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출이 있어요, 없어요? 대출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전 대출이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상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우리 아나운서님의 경우처럼 대출이 없으신 분들보다도 네. 대출을 대부분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든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네. 대출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라 봅니다. 그렇죠. 방송을 하는 저 역시도 대출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되게 굉장히 절실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미국인도 그렇고 대한민국 사람도 그렇고 기준금리가 인하돼야 부동산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한마디로 체감 고통지수가 낮아지고 그리고 이거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연준에서 6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으로 보고 제약바이오는 6월 이전에 바로 크게 상승 나올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6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내려가면서 좀 시장의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 대선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테마가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았던 섹터가 제약바이오인데 이제 6월부터 만약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된다면 제약바이오주들 다시금 상승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공략 주셨고요. 오늘 이 제약바이오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에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 오늘의 제약바이오주 공략하시고 함께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 사실 제약바이오주 하면 전차남 할 정도로 굉장히 제약바이오주에는 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그건 언제적 얘기예요. 네. 겸손하시네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2021년, 2022년에 그런 타이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타이틀을 만들어준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혹시 오늘 종목인가요? 맞아요. 네. 제약바이오는 영웅 전차남이라는 말이라는 그 네. 타이틀을 만들어준 그 종목을 오늘 제가 가지고 왔어요. 더 기대가 됩니다. 공략해야 돼요. 집을 팔아서라도 공략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되게 좋은 종목이라 보기 때문에 이따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마디로 제약바이오를 공략해야 되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또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2034년에서 35년까지 바이오 산업 200조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이 민생 토론회를 대통령님께서 주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근데 여기서 충청북도 지방의 첨단 바이오 산업 K 클러스터 산업 단지를 육성하겠다 이렇게도 발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대국민 담화라고 해가지고 의료 개혁은 필수다. 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임무다. 이렇게 또 멋있게 또 말씀을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대한민국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 좀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국민 담화, 여러분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런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느낀 것은 일단은 이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가 앞으로는 네, 지금 반도체에 이어가지고 크게 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크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조금 상승 나올 수 있는 섹터다. 저는 이렇게 보고 느껴가지고 여러분들께 바이오 산업 지금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네, 정부에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를 200조 시대에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네, 알테오젠이라든지 HLB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네, 이런 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에 주가도 상승 나왔었고요. 신테카 바이오 같은 회사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 봄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기들 있듯이 지금 뭐 2차 전지의 봄이 왔다고 하면은 그 봄의 바톤을 반도체가 이어받았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는 반도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공략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6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된다 언급드리는 거고요.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 바이오 산업 200조 시대 열 거라고 또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산업 지금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을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6월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바이오 산업 200조 시대를 열 것이라는 이러한 계획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로 보시고 오늘의 제약바이오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시는 방법은 아래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자막 하단 참고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안에서 더욱더 자세한 정보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오늘 제약바이오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주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종목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걸 공략을 해야 되냐 전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무엇보다도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너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진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잘 버텨주는 종목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인구가 저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투자하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 및 네.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가운데서 제일 만만한 섹터는 반도체고요. 그리고 한번 해볼까 하는 섹터는 2차 전지고요. 네. 그리고 제일 크게 피해를 본 섹터는 제약바이오예요.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주린이 분들께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왜 어렵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수익보다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손실을 볼 확률이 큰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이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약바이오 산업과 다르게요. 네, 이게 연구 비용 같은 경우가 네, 되게 크게 들어갑니다. 네, 실제로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의 산업의 현실 같은 경우가요. 네. 이 기업의 후원이 없으면은 임상 단계를 이어서 진행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어떤 의약품을 개발하려고 합시다. 네. 의약품을 개발하겠다고 해요. 근데 그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미국의 뭐 모더나에서 나온 뭐 코로나 백신이든 화이자에서 나온 코로나 백신은 8개월, 9개월 만에 나왔어요. 네. 근데 이 8, 9개월 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 다른 제약 바이오 회사들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에서 몇십억 달러 같은 경우로 확 크게 투자를 해가지고 크게 지원을 밀어줘가지고요. 8개월 만에 코로나 백신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큰 금액을 지원을 해도 8개월이 걸리는 건데 보통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최소한 13년, 15년이 걸려요. 네, 전임상 단계에서부터 임상 4상 및 상용화까지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규제를 뚫어야 되고 임상을 또 거쳐야겠습니까? 임상하려면 또 그 환자들도 모아야 돼, 사람들도 모아야 되고 아시아 사람도 모아야 되고 동남아, 미국인, 유럽 사람 다 모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건데 근데 거기서 들어가는 돈은 누가 지원을 해주냐고요.
사실상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사들 같은 경우는 기업의 후원이 없으면 정부의 지원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부의 지원 같은 경우도 우리는 5년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은 공산국가니까 제외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임을 보통 대통령이 하지만은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로 어떻게 보면은 정권이 계속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은 R&D 비용의 지원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의 그 비용, 후원 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올라갔다가 줄어들었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계속 뒤죽박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사들 같은 경우가 계속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은 BW 사채 발행, CB나 뭐 BW 뭐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해서 돈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계속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무가 안 좋아지고 재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로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 유럽과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현실은 천지 차이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가 공략해서 수익 보기 어려운 게 이 현실인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제약바이오 산업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 산업 하면은 몇십 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 회사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사가 몇십 개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유명한 회사들만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좋아하시는 제약바이오 회사도 있을 거라 보고요. 저 영웅 말씀하세요. 전문가님, 제가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이 안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렇죠. 뭐 알테오젠, HLB, 삼천당 제약까지 최근 시장에서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최근에 많이 하락해서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다 이 안에 있는데 혹시 이렇게 많이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오늘 오. 영웅 전천함이 준비한 종목은요. 네. 제약바이오는 영웅 전천함이란 타이틀을 만들어준 종목이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종목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아까 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공략해야겠다 어떤 회사 뭐 반도체하면 삼성전자, 제약바이오 하면 이 회사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미 유명한 회사는 저는 공략하자고 말씀 안 드려요. 그러면 전문가님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 안에 대부분의 종목이 좀 유명한 회사 아닌가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알테오젠, 종근당 전부 좀 유명한 기업 같은데요. 셀트리온까지. 그렇죠. 셀트리온이든 종근당이든 삼천당 제약이든 뭐 유명한 회사 맞죠. 사실상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종목들의 특징을 보세요. 셀트리온, 종근당,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HLB 특징 공통점이 뭘까요? 시총이 높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네. 주가가 다 10만 원을 넘어요. 아. 주가가 다 10만 원을 넘죠. 공략하기에 너무 비싸다. 그렇죠. 아. 저는 앞으로 네. 제가 이 자리에서요. 앞으로 10만 원을 넘을 회사를 저는 오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후보가 굉장히 많이 주네요, 전문가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후보군들 중에서 앞으로 10만 원이 될 회사를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10만 원 넘는 종목도 당연히 아닌 거고요. 10만 원 주가가 1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사도 아닙니다. 원래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정확히 작년 연말에 한 5만 원대에서 6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가 어떤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15만 원까지 상승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을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제2의 삼천당 제약이 될 회사를 가지고 왔어요. 좋습니다. 우선 최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삼천당 제약뿐만 아니라 알테오젠과 HLB까지 제약바이오주들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은 제2의 삼천당 제약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지만 여기에서 10만 원 미만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힌트를 주셔서 후보가 5개로 추려졌습니다. 이 5개 종목 안에서 오늘의 공략주가 있는데요. 오늘의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쪽으로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에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시간 지금 20분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후보가
5개로 추려지긴 했는데 네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힌트가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여러분들께 언급드리기 전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저는 네. 먼저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9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9만 원이요? 네, 현재 주가는 7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9만 원을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만 9만 원이지 2차 목표가는 10만 원을 여러분들께 제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소개를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 제2의 3천당 제약이자 이 종목은 공략하지 않으면 손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이제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힌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힌트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이전에 뭐 준비했던 힌트를 보면 아나운서님이 네. 이제 노잼이다, 재미없다, 그딴 거 하실 거면 하지 마라. 막. 너무 비난을 많이 했죠. 네. 말을 와전했나요, 제가? 네, 뭐 우리 아나운서님이 방송에서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셔도 방송 없을 때는 저한테 막 험하게 하시잖아요. 사실 힌트가 재미없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 힌트다. 오. 원래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여러분들께 좀 힌트다운 힌트를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볼까요? 네, 바로 어떤 거냐? 이 회사의 계열사 중에서 동아소시오 홀딩스라고 있어요. 아니 전문가님. 왜요? 힌트가 재미를 떠나서 힌트가 되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했죠? 이 회사의 계열사 중에 동아소시오 홀딩스. 네. 모 회사가 동아소시오 홀딩스예요. 아. 네, 동아소시오 홀딩스. 네. 그다음에 동아 ST. 오. 네. 오, 이 정도면은 네. 다 나온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힌트가 풍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네. 이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동아소시오 홀딩스, 동아 ST, 그리고 동아소시오 홀딩스 계열사 중에서는 오늘 영웅 전찬남이 준비한 이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아소시오 홀딩스에서 만든 게 어떤 거냐? 바카스, 자연강장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바카스만 보시더라도 이 종목, 그 종목이 그 종목이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영웅 전찬남이 준비한 제2의 3천당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회사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자세히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이 출처 같은 경우가 미국 하원에서 중국 공산당 선정위원회에서 제공한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 한마디로 미국 하원에서 미국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를 발의하는 부분을 제가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도 아실 수도 있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실 수 있지만은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에서 중국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가 미국인들이라든지 세계 각지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유전자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작업을 하는 제도예요. 한마디로 이 중국 같은 경우가 이 중국의 제약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민영 회사가 아닙니다. 다 국영 회사예요. 중국의 모든 회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 자체가 공산 국가잖아요. 독재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민영 회사가 아니라 다 기업 다 국유화된 거거든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 진출한 제약 바이오 회사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 진출한 중국 제약 바이오 회사가 활동하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시한 거라든지 그렇게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조금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그런 유전자를 수집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거고 이게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BGI와 계열사 MGI 및 컴플리트 지노믹스 유전자죠. 우시앱텍과 계열사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우려 대상 바이오 기업과 계약 금지. 한마디로 미국에서 중국 제약 바이오 회사의 활동을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더 자세히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CDMO 이 CDMO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아나운서님? 네, 위탁 개발 생산이죠. 와, 나 무슨 C인지 알았어요. 바로 이야기하시네. 맞아요. 위탁 개발 생산이에요. 네. 근데 이 위탁 개발 생산 같은 경우는 바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이 공장의 규모가 제일 크고 시장의 점유율이 제일 큰 회사는 론자예요. 스위스의 론자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시장 점유율이 20.7%가 되고요.
그 다음은 미국의 캐털란트, 그리고 3위는 우씨 바이오로직스. 차이 납니다. 전문가님 사실 좀 네. 전에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돼서 미국에서 중국의 바이오 기업을 규제하게 된다면 이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그 영향으로 좀 하락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락을 할 수 있죠. 사실상 미국에서 지금 퇴출된 게 뭡니까? 틱톡이죠. 네. 네, 그 이슈로 인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미국의 뭐 하웨이든 중국의 하웨이든 그런 IT 회사의 주가도 크게 낙폭을 키웠잖아요. 네. 그리고 네,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는 그 기준도 엄격해졌어요. 전문가님,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서 이렇게 중국 기업들을 규제를 하게 된다면 그 반사이익을 우리 국내 기업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위인데 혹시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크겠죠. 왜냐면은 사실상 네, 이 2022년이었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가 반도체 치포 동맹을 맺고 네. 그리고 중국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인텔이든 중국의 생성형 AI 수출 금지. 그다음에 또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전기차 공장을 만들게 되면 미국이 크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네, 이제는 제약바이오도 수출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중국의 경제가 지금 여러분들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노숙자들이 길거리 돌아다닐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실상 이 시장에서 크게 그렇게 중국을 견제하면 할수록 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 견제할수록 크게 수혜를 보는 거는 당연히 제일 가까운 대한민국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우시바이오로직스를 계속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에서 견제를 하게 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크게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위탁 전문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제가 아주 옛날에요. 네. 미국에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괌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괌. 근데 전 처음 알았어요. 네, 이 괌에서요. 네, 저는 보통 다른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중국인들이 많잖아요. 네. 네, 제주도를 가도 그렇고 그쵸? 홍콩이나 이런 데 가도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괌에는 중국인들이 없는 거예요. 네. 참 이상하죠. 신기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그 택시기사분께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 괌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들어오려면 2주밖에 못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한이 되어 있구나. 네, 2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니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중국인들이 괌을 들어오려면 비자가 있어야 된대요. 네. 근데 대한민국이든 일본 사람은 비자가 없어도 돼요. 네, 그 정도로 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꺼려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이나 중국 정부를 크게 어떻게 견제하는 모습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사실상 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국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계속 크게 견제를 하면은 대한민국에 크게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회사가 본사는 따로 있고 이 공장은 충북 반월 정도의 반월 지방에 있는 건데 이 공장에 있고 이렇게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 회사는 글로벌 CMO 위탁 생산 회사로 우뚝 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고요. 미중 바이오 패권 전쟁에서 반사이익을 보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기사, 다음 투자 포인트를 보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가 미국의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 가운데서 제론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제론이라는 회사가 이멜텔 스타트라고 해가지고 혈액암 치료제 이걸 FDA 승인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론의 파트너사가 오늘 제가 준비한 그 황금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골드먼삭스라든지 그리고 또 JP 모건이라든지 이 제론에 대한 주가 같은 경우를 최고 6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현재 주가가 3달러예요. 그럼 앞으로 100% 이상 상승 나올 수 있다. 골드만삭스랑 JP 모건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제론의 주가가 상승 나올수록 제론의 파트너사인 대한민국의 영웅 전참이 준비한 황금 열매 회사의 주가도 크게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멜텔 스타트가 어떤 건지 궁금해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사실상 이게 어떤 거냐면은 혈액암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사람 모양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갑상선, 배, 뭐 유방, 간, 위, 대장, 뭐 자궁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혈액암 같은 경우가 네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전자 좀 질병과 관련된 그런 암이거든요. 그리고 혈액암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백혈병이라고도 합니다. 백혈병,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우리가 사실상 주변에 이렇게 암이라든지 이런 걸린 사람들을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못 봐서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은 위암, 간암, 뭐 췌장암, 대장암 이렇게 좀 대표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암 중에서도 희귀암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혹시 희귀암 중에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모르죠. 네. 근데 뭐 루게릭병, 아. 뭐 고육종, 네. 네, 그다음에 뼈암 같은 경우도 있어요. 뼈에 암이 발생하거나 발암, 오. 그리고 이렇게 침샘암도 있어요. 네. 처음 들어봤죠? 네. 네, 사실상 이렇게 희귀 질병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언급드린 이런 병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유전자와 관련된 병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희귀성 난치암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희귀성 난치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네, DNA 뭐 치료제가 아니라 RNA 치료제거든요. 근데 그 RNA 치료제의 주 성분이 무엇이냐? 바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회사가 미국 제론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 파트너사로 있고 이 이메텔스타트 혈액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RNA 치료제예요. 근데 이 RNA 치료제에 있어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의 이걸 생산을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상 이 이멜테스타트 혈액암 치료제가 FDA 승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황금 열매 종목의 주가가 단번에 21% 가까이 상승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회사는 RNA 치료제를 얻고 폭풍 성장까지도 예고한다. 이런 뉴스 기사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도 이건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어떤 거냐? 4월 한 20일 정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죠.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이 이멜테스타트 혈액암 치료제 제론에서 개발한 혈액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2024년 6월 16일에 네, 미국 FDA 승인 일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회사는 떡상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승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가 이전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꼭 공략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거냐? 네, 지금 이렇게 생긴 이게 하얀색 액체거든요. 근데 이게 600g 정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나운서님? 얼마 정도 할까요? 나와 있잖아요. 6억이에요. 네. 엄청 비싸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상 요만한 통인데 네. 6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보다 비싼 게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 회사의 조금 사업 소개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것만 주목하면 됩니다. 빨강색.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CDMO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고 네,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생산 능력은요. 네, 아시아 지역에서는 1위입니다. 네,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는 생산 그 순위는 3위 가까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네, 이거는 뭐 다른 회사들과 경쟁이 충분히 가능한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현재 주가가 사실 말도 안 돼요. 77,000원으로 있는 게요. 그리고 이 회사의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는 RNA 치료제에 있어가지고 핵산 치료제에 있어가지고 효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제약 바이오사들의 수주도 더 이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략 포인트 크게 세 가지로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주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회사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국 제론의 파트너 사고 6월 16일에 FDA 승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1등, 전 세계에서는 3위에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생산 능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빠르게 제시드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4글자입니다. 그리고 진입가 밴드는 8만 원에서 7만 9천 원 사이 진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9만 원, 1차 목표가 9만 원인데요. 2차는 10만 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 7만 5천 원 제시드리면서 이 종목 투자하는 데 있어 리스크 관리도 함께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제약바이오주 공략을 주셨습니다.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